이게 지금 요즘 수많은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왜냐? 과거에 비해서 요즘 부모님들 그렇죠? 훨씬 더 많은 개입을 합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들끼리 조금 트러블 생기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다 부모님들이 너가 친구한테 사과해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개입을 해줍니다. 그렇죠? 우리 애들은 뭔가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엄마만 봐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훈련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먹으면 어때요? 해야 될 건 많은데 나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컨트롤 해본 경험 자체가 없는데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공부를 잘함에 있어서 자기 통제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동기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하는 힘,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고 나를 관리할 수 있는 나는 이제 이게 문제니까 저걸 해야지 이러면서 자기를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공부를 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이 자기주도성을 키울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적절한 개입을 한 경우 그리고 과도한 개입을 한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부모님들께서 최소한으로 딱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개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영을 처음 배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적절하게 물에서 받쳐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팔 동작, 발차기를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개입만 해준 상태. 그리고 반대로 앞에서 보트를 타고 끌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죠? 이 친구는 어때요? 엄마 아빠가 살짝만 밑에서 잡고 있으니까 내가 안 빠지려면 어떻게든 내가 물장구를 치고 헤엄을 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계속 날 보트에 끌고 가주네? 나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쭉 잘 나가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굳이 수영을 배울 필요가 없죠. 적절하게 이렇게 뭔가를 개입한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다 엄마 아빠가 결정해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는 이 학원 가면 되고 요 학원 가면 되고 하루에 몇 시간 뭘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엄마가 다 정해줘.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 엄마가 다 꿰고 있고 이거 끝나면 저기 가야 되고 저기 끝나면 여기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숙제는 이거 해야 되고 엄마가 다 챙겨줬어. 그럼 이 친구는 내가 오늘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굳이 계획을 안 세워도 되죠. 엄마가 알아서 나한테 오늘 할 계획을 갖다 주니까. 휴대폰 통제할 필요가 왜 있나요? 한참 재밌는 휴대폰 하다가 어느 한계치에 다다르면 엄마가 잔소리를 하니까. 엄마가 잔소리하기 직전까지 나는 이 재밌는 걸 하는 게 우월 전략이니까. 그쵸? 굳이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엄마가 너 오늘 주어진 숙제 너가 알아서 다 해. 나머지 시간 너가 알아서 잘 활용하렴. 이라고 하면 숙제가 뭐였지? 하다못해 그 생각이라도 해야 되죠. 이 친구는 어때요? 숙제가 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알려주니까. 숙제 안 했다 그럼 엄마가 밤에 자기 전에 계속 앉아서 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반대로 저 친구는 오늘 숙제 뭐였지? 이것만 하고 나 놀면 되나? 이걸 고민하는 거죠. 휴대폰 하다가도 오늘 숙제 해야 되는데 숙제 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끝내고 숙제 먼저 해야지 하면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연습을 하면서 자기주도성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알아서 잘하니까 잔소리를 덜 할 수밖에 없죠. 알아서 숙제 잘하네 얘는. 알아서 지가 숙제할 거 생각해가지고 휴대폰 하다가도 영상 보다가도 알아서 공부를 하네. 그러면 또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고 잔소리도 줄어들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반대로 계속 엄마가 개입해서 다 챙겨주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님이 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으로 넘어가죠.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너무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 주도성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될 건 많아지면 못 챙기는 게 많아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잔소리가 많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지면서 또 내가 안 챙기면 안 되네 하면서 계속 개입하게 되고 이게 더 악화가 되는 겁니다. 자,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세로축은 자율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 가로축은 우리 부모님의 개입 강도입니다. 개입이 적절하게 있고 우리 아이들의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가 됐을 때 적절한 개입입니다. 그죠? 명확한 기준을 통해서 최소한의 개입을 해주시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죠.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상황이죠. 대부분 과잉 통제입니다. 과도하게 개입하고 지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은 딱 부모님이 시킨 대로만 부모님이 만족할 때까지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뭘 해야 하는지도 부모님이 주는 대로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요즘에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개입해가지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너무 애들을 방임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너 자유롭게 해. 너가 알아서 해. 엄마는 그냥 지켜볼 테니까 네 삶 네가 알아서 살아. 나이가 조금 있는 친구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게 가치 판단도 되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지만 아직 어린 친구들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정보도 부족하고 어려움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뭔가 명확한 기준이 없죠.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이걸 맞는 방향으로 고쳐 나갈 수 있으려면 적절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친구들은 자기 주도성이 많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아지고요.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사실 과잉 통제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고등학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는 있어야 하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는 과잉 통제보다 훨씬 낫긴 하지만 부모님들의 적절한 개입이 없었을 때는 어떻죠? 비효율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운이 좋으면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게 혼자서 잘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 거의 방치죠, 방치. 우리 애들은 스스로 게임만 하고 스스로 놀기만 하고 하루 종일 인터넷 세상에 빠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알아서 해.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모님들은 아마 여기 와 계시지는 않으실 텐데 대부분 여기 셋 중에 하나에 속하시겠죠? 자, 어느 쪽에 속하시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경우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이 적절한 개입이 있을 때, 그렇죠? 진짜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적절한 기준과 적절한 피드백을 줬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계속 하기는 해. 그런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애매하고 불확실성이 있을 때 비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고요. 과잉 통제했을 때는 그죠? 지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는 부모 주도 학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 주도 학습은 초등 때까지만 통합니다. 초등 고학년만 돼도 사실 이게 잘 안 통하죠. 요즘 친구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됐는데 공부 번아웃이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7세 고시다, 4세 고시다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사교육을 많이 시키면서 엄청나게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만 돼도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다 학원을 가버리니까.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중학생이 됐을 때 이게 계속 먹힐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물론 일부의 아이들은 엄마가 계속 끌고 가는 대로 꾸역꾸역 갈 수도 있어요. 아주 일부의 경우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은 성공 사례일지 몰라도 그 아이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을 거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수험생활 6년, 12년을 보내시겠습니까? 실패할 가능성도 큰데. 근데 대치동에 가보면 부모들이 착착착착 다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은데요. 자, 성공한 사례들만 봐서 그렇습니다. 대치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멋진 목표를 갖고 이 많은 성공 사례를 보면서 대치동으로 들어갑니다. 집도 좁혀가면서, 그죠? 힘들게 없는 살림 다 모아가지고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 몸테크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때요? 거기서 실패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이유들, 공부 잘하는 애들, 학업에 관심 많은 집의 아이들이 거기 다 몰려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안 보이죠.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지만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명문대에 못 가요. 그래도 절반이나? 그것도 자, 애초에 잘하는 애들이 거기 많이 갔으니까. 그죠? 공부 좀 하네? 그러면 그쪽으로 가니까. 이 모집단 자체가 다르니까 많이 가는 거지. 화려한 면만 보시지 말고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 그 고통받는 우리 아이들을 보셔야 합니다. 여튼 뭐라고요? 우리 엄마가 적절하게 개입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부모 주도 학습도 아니고 비효율적인 공부도 아니고 공부를 포기하는 걸 넘어서 정말 진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제일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우리 엄마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부러워하는 그 집, 알아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지금까지 너무 과도하게 통제한 것 같습니다. 어떡합니까?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또는 너무 자유롭게 저는 풀어뒀던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무관심했나요? 하면서 자책하는 우리 엄마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잘못 아닙니다. 엄마들 스스로를 탓할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 엄마들도 엄마가 처음인데 뭐가 맞는 방식인지 몰라요. 해봤어야 알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엔 어떻습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거 해줘야 된다, 저거 해줘야 된다, 엄마가 이런 말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야 된다, 엄마의 이런 태도가 우리 아이들을 바꾼다, 엄마의 이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을 괴롭게 만든다, 우리 애들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뭐 안 된다고 부정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정서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 뭐가 안 좋고. 그리고 또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영어는 요즘에 이거 좋더라, 수학은 몇 학년 때 뭘 시켜줘야 된다더라, 국어는 요즘에 뭘 시켜줘야 된다더라, 뭐 어렸을 때 논술을 해야 된다더라, 영어 교육은 뭘 해야 되고, 회화는 뭘 해야 되고, 사립초등학교를 가야 되니, 먼 초등학교를 가야 되니, 선행은 몇 학년부터 뭘 해야 되느니. 그러면 어때요? 남들 하는 거 다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나는 이게 뭐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시키는데 나만 안 시켰다가 우리 애가 나중에 남들 못 쫓아가면 그 원망은 어떡하지? 우리 애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환경입니다. 휴대폰만 켜면 어떻습니까? 그 인플루언서라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가지고 서울대 보낸 비법,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 방법, 우리 애가 입이 3개월 만에 입이 트인 비법 하면서 이런 수많은 정보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 동네 아줌마들 만나면 어때? 요즘에 이걸 해야 된다더라, 저걸 해야 된다더라, 누구 집은 이런 거 안 시켜요 요즘에. 이런 수많은 정보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런 교육관을 갖고 우리 아이를 지도할 거야 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지금 99%의 엄마들이 다 이러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우리 엄마들의 비율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20년 동안 봤지 않습니까? 계속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엄마의 치맛바람이 어떻니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일부의 극성 엄마처럼 비춰졌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모님들이 거의 그냥 대다수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의 통제 하에 굉장히 안전한 울타리 아래에서 자라난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엄마의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의 환경의 탓이고 지금의 이렇게 정보가 쏟아지는 이 사회의 문제고 엄마의 탓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오리엔테이션까지 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다 시켜야 되나? 요즘에 이것저것 다 시키는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들 우리 어머님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시다가 이 강의까지 오셨을 텐데 정보들을 찾아보다 보면 양육에 대한 컨텐츠 요즘에 쏟아지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된다. 뭐 우리 아이의 정서에 이게 중요하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정서 관점에서 우리 아이의 양육 관점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나이가 조금 차면 교육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시죠. 영유아 때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행복하게 밝게 잘 키우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다가 이제 또 한편으로 그래도 우리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요즘에 의대 보내야 된다는데 의대 보내려면 초딩부터 뭘 해야 된다는데 하면서 교육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대학은 잘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계속 보다 보면 충돌을 해요. 왜냐? 양육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은 근데 공부는 언제 시키지? 교육에 관련된 컨텐츠를 찾아보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이것저것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스트레스는 어쩌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충돌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양육시켜야 하는지 우리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어느 날은 심호흡하면서 우리의 말 잘 들어줘야지. 그래 너 말이 다 맞단다 얘야 하면서 웃으면서 하다가 또 얘가 공부 안 하고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얘 공부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잔소리가 또 올라왔다가 뒤로 돌아서 이렇게 잔소리하면 우리의 정서에 안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